트럼프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왜? 우리나라가 탐이 나고요. 지금 먼저 선제로 갖지 않으면 중국한테 뺏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네. 미국 대선에서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도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네. 될 거라고 예언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세계 정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네.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스케줄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세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흘러가는 게 저는 서서히 보인다는 거죠. 그게 비단 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선생님들이나 한국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해요. 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세계적인 평화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숙명대로 간다, 운명대로 간다, 사주가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 사람의 운명대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 정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운명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당선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 번은 세계적인 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예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오고 있는데 그 태풍을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런 부분을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는 거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태풍을 맞이할 때 대비책을 어떤 사람이 대비책을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을 때 그걸 잘 극복하고 피해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롭게 가는 방법인데요. 트럼프가 세계 당선이 되면 우선 세계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예언을 했지만 내년 봄, 늦어도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저는 종전이 된다고 보여지면서 러시아의 우세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세계가 평화가 아닌 자기 나라 이익만, 그러니까 국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익적인 부분만 챙긴다는 거죠. 이제는 세계평화, 유엔, 연합, 이런 세계연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중심에 미국의 트럼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영토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를 할 거거든요. 러시아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를 승리를 거두면 그 이유는 유럽으로 진출할 거예요. 유럽으로 좀 더 영토 확장을 하려고 전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할 거고요. 러시아가 유럽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침범한다. 저는 보이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분명히 다시 2025년 하반기 2026년도에는 침공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때 트럼프는 그 부분에서 관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서로 대립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정은의 명이 길지가 않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예언을 했을 거예요. 지금 2025년도라고 하면 이분의 수명이 3년을
못 넘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북한 정세에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가지려고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왜? 우리나라가 탐이 나고요. 지금 먼저 선제로 갖지 않으면 중국한테 뺏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보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고, 뭐, 다른 정치 평론가나 세계 그런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트럼프의 야심? 야망이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욕심과 야망이 점점점 커지면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부메랑처럼 그 화살이 자기한테 꽂힌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2년 후나 3년쯤에 임기를 마치지를 못한다. 이분의 죽음이 저는 예언이 되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뭐 내년에 우리나라는 트럼프로 인해서 좀 더 어려워지겠죠. 이분으로 해서 우리 당장 그렇잖아요. 국방비,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국방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증액이 되면서 힘들어질 거예요. 그 지킨다는 명목 하에.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주식을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공을 세웠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은 각 나라의 수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각 나라가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그런 국가 이념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돈. 누가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느냐. 세계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을 능가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게 요번에 소위 말하면 저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회장 맞죠? 네. 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는 자꾸 거대한 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손 있죠? 거기에 거대한,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식을 전기 자동차 쪽, 전기 배터리 쪽, 이쪽은 계속적으로 발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주식도 사두면 좋겠죠.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 전기차,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쪽은 다 발전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언급해주지 않아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세계 정세나 전쟁이 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나 농업, 이런 부분에서 극대화되고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제가 계속적으로 국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대혼란이 오고 공황이 온다. 그리고 기근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거예요. 밀이라든가 우리 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저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 전망이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저는 어느 쪽으로 조심스럽게 원래 주식이나 투자는 웬만한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조금 내다보고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저는 글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 저도 주식은 잘은 모르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농업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그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 예, 그런 사업체, 그 다음에 3D, 뭐, 로봇, 뭐, 이런 쪽도 다 뭐, 항상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환경적인 부분에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쪽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 우리가 항상 대혼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개인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은 그렇게 변함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가정 지키면서 또 열심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면서 그리고 좀 더 긴축 경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성불 보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